결론적으로 뭐 지금 시장의 흐름을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일단은 정부의 정책이 표면적으로 그 타이틀 잡는 것도 그 분명히 누군가가 옆에서 내가 금융 쪽에는 내가 대장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분명히 누군가 나서서 해주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VVIP 방 라이브 방송의 차트 이평선 굵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전부 다 수정을 해놓을게요. 지금 컴퓨터를 지금 여러 번 바꿨죠. 메타방 운영을 하게 되면서 여러 번 바꾸다 보니까 설정해 놓은 지표들 굵기나 이런 게 다 지금 훼손돼 가지고 다시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하여간에 우리가 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지금 2015년 12월, 그러니까 2015년 12월이 뭐예요? 2015년 12월이라는 거는 금리를, 제가 그 자료를 또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를 11년 6개월 만에 올린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금리 올린 기준으로 잡으면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2015년 12월입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큰 소리 한번 빵 쳤잖아요. 파월 의장을 2018년인가요? 2016년 이후에 2018년도에 선임을 했나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아니라 당선은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16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현지 날짜 기준으로 2016년 11월 8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옐런 의장에서 이제 파월 의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지금의 연준 의장으로 지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실상은 안 좋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부양해야, 금리를 낮춰야 경기가 부양이거든요. 금리를 낮춘다는 건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예요. 뭐 주식 시장이 오르건 내리든 다 필요 없어. 일단은 금리를 낮춰가지고 유동성 풍부하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려는 의지를 표출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지금 금리 낮추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좀 많이 반항을 했죠. 그러니까 반항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원래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이제 하는 같은 케이스, 정부나 집권 여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선거 때만 되면 돈 풀어야 된다부터 해서, 또 야당 입장에서는 돈을 못 풀게 하면은 자기들 또 표가 안 나오니까 참 진퇴양난의 경우에 놓여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파월 의장, 자기가 재선이 되면은 절대 파월 의장 연기 못한다. 바꿀 거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골디락스라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기의 호황이란 말이에요. 경기는 호황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요인은 제한적이고,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금리는 최고점이야. 최고점을 형성할 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거야. 지표가 안 좋아져야 금리를 낮추는데 지표가 계속 좋아. 계속 좋다 보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계속 금리를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다, 긴축할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진짜 솔직히 표현하면은 정신 나간 친구들이 방송 몇몇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안 해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 토픽이 주말에도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어떻게 한다? 갈아치우겠다, 연임 안 시킨다, 이런 코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기준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지금 중동과의 불화도 있고 중동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해서 유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감산한다고 막 급격히 유가가 폭등해 버리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얘기 코멘트도 하지 마라. 본인이 그 대통령일 때랑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어? 그러면 중요한 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유가가 급등하고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그거 어떻게 잡을 거냐 그 내용이잖아요. 금리를 낮춰놓으면 어떻게 돼? 다 같이 죽자라는 얘기란 말이야. 금리를 지금 낮춘다고? 금리를 낮춰갖고 막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갑자기 유가까지 올라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상적인 목소리. 다시 정리해드린다면 주변에서 뭐 금리 인하의 얘기가 나오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 헛소리들에 대해서 제발 좀 동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가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다. 이걸 꼭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표 지금 무지 좋아요. 금리를 내린다 해도 올 4분기 정도의 코멘트가 일부 있을 뿐이지. 연준에서. 연준 위원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있어. 솔직히 막말로. 다 노벨상 받고 이런 분들이 선임이 돼서 연준 위원에 있는 거야. 연준 위원도 들어오지도 못한 것들 무슨 옆에서 깝치고 있어. 막말로. 응? 근데 거기에다가 윤정도 마냥 유료 전문가 하는 그런 친구들이 방송 나와서 헛소리 하는 거 그걸 들으시면 안 돼. 들으시려면 낮방송이나 낮에 제대로 된 경제학자 모셔오든 아니면 리서치 센터장 모셔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좀 들으시고. 근데 금리에 대해서는 또 제 의견하고 또 서로 일부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이제 금리를 인하해줘요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세대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때 기준에서부터 농담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서부터도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이거 지금까지도 그 얘기는 하죠. 그죠? 두 번째는요.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러셨다니까요. 87, 88, 89 그 좋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 올림픽 그 시대에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이 3개년 연속 수출 두 자릿수 성장 수입보다도 수출만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때 돈 많이 버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꼭 용돈 주면 용돈 진짜 많이 주셨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용돈도.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어? 아껴 써라. 밖에 나서 삽질해봐라 돈 나오나.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가총액의 이 상승 랠리 우리나라 지수가 못 가고는 있지만 시가총액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7년도 2000포인트일 때 대비해서 시가총액 2배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가 또 유럽 증시가 또 일본 증시가 사상 최대치의 고점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말도 안 되게 뭐 경기가 어려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래서 2015년 12월부터 제가 일반적으로 보여드렸는데 다시 2015년 12월부터 일반적으로 제가 보여드리죠. 그렇게 해서 하다못해 대만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 3,300포인트 비슷한 시기에 다 찍었어요. 고점을. 그 고점 대비 2.81 눌려 있습니다. 2.81 정확히 글로벌 증시의 저점은 22년도 9월 말 10월 초가 저점이에요. 그 저점 대비해서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와 있고 하다못해 대만이 그리고 행여라도 또 말씀드리는데 중국 증시 자체가 지금 뭐 어제 기사도 한번 보니까 무슨 뭐 중국 증시도 반등이 나오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따구 기사를 쓰고 밥이 넘어갈까? 중국 증시가 개뿔 뭘 반등이 나와. 글로벌 시장하고 아예 상관없이 움직여요. 아예 상관없이. 그러니까 홍콩마저도 이제 중국의 흡사평 되면서 흡사평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홍콩의 항생지수도 글로벌 시장 아무 상관없어. 이번에 저도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던 ELS가 그 5조를 팔았더만. 전 몇천억인 줄 알았어요. 몇천억은 금액이 몇천억도 크긴 한 거지만은 몇천억 갖고는 그게 큰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홍콩 항생도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중국에 속해지면서.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 10시 반에 뭐 중국 증시 개장됐어요. 그 말 듣지도 마시고 꼭 보시려면 중국 경제 동향 정도만 보세요. 그 나머지 이제 프랑스, 응? 프랑스 또 독일 또 어디? 영국 FTS에는 NH에 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프랑스 까끄라든가 그 다음에 사상 최대치죠 지금. 어디나 다 사상 최대치예요. 그 다음에 독일의 닥스라든가 전부 사상 최대치. 유로사 50도 다 사상 최대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에서 더 치고 올라가가지고 유럽이 3,400포인트 좀 위거든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상 최대치 31,000 대비해서도 20% 정도 올라와 있어요. 4,00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는 거니까. 4,000 이상.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얘네 시장이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어찌됐건 센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데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넣어놓으시면서도 얼마 전까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본이 망했다. 일본 엔화 같이 이렇게 쓰레기 된 거 봐라. 망했다. 뭘 망해 일본이. 아직도 사실적으로는 따라붙기 좀 이렇게 좀 간극이 있는 쪽이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진시장으로 분류가 되는 쪽인데 무슨 얘네가 뭘 망해요. 그리고 엔화의 약세 얘기하는데 그건 달러화 대비고 2015년 수준일 거예요 엔화가. 왜냐면은 달러 대비해서의 원대간 약세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아요. 2015년도에도 900원대 정도 했습니다. 뭐 80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지만 이번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에요. 찰스 다우라는 분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주식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업종 대표주를 보면서 지수를 보자 했고 지수화한 게 다우존스 지수고 그 전에는 이제 뭐 9개 종목부터 출발했나요? 그게 이제 30개예요.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넣어놓고 주가 평균 방식으로 보는 지수인 거고, 그러니까 상징성이 큰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S&P 500 지수가 이게 이제 우량주,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그게 사상 최대치 또 넘겨놓은 거예요. 어?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이제는 사상 최대치에 육박해 있는 흐름인데 왜 이렇게 기술주가 약해? 아니야, 약한 게 아니고 가장 많은 등락률이 나온 쪽이에요. 가장 많은 등락률이. 그것을 이끌어간 게 누구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거 하나를 놓고 보셔야죠. 뭘 놓고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 1위부터 시가총액 6위까지가 메타까지고요. 테슬라가 지금 8인가 그럴 거예요. 오늘 방송 온 거에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다 안 해도 돼.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들으셨나요? 방송 원고 미국 시장 시가총액 순위 10위 그거까지 설정을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쪽의 기준도 MS가 지금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 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처럼 애플하고 MS도 똑같이 표 작업 해주세요. 시가총액하고 그 기준.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그 놓고 볼 건데 2020년 이후에 놓고 보시면은 일단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애플하고 이제 MS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MS가 지금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 있는 거죠. MS가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렇게 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쪽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리고 애플도 이제 신고가 찍고 눌린 그 흐름이고.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지금 채널을 이제 두 군데로 놓고 두 군데다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MSI가 350불 정도였어요. 거기서 60불이 올라온 겁니까? 한 2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을 진짜 오래간만에 이제 넘긴 거죠. 넘긴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쪽의 기준도 마찬가지. 신고가를 내고 나서의 흐름이지 애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순위에서 밀렸다고 해서 애플이 급락이 연출되거나 그건 아니에요. 신고가 뚫고 나서의 뭐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 기준. 그리고 3위가 누가요? 3위가 알파벳입니다. 3위가 알파벳인데 알파벳도 지금 신고가를 이번에 이제 넘겨준 거예요. 1월 달에.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 2, 3위가 시가총액 1, 2, 3위가 이런 식으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겨준 거고 시가총액 4위가 누굽니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경우도 50일째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4위, 그러니까 빅테크들 쪽이 다 지금 초강세예요. 초강세.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가총액 1, 2위가 뭐 월등하게 올라와 있으니 견인을 이제 해준 거죠. 전체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20% 폭등한. 그러니까 메타 쪽이 메타 플랫폼 쪽이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6위잖아요. 5위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2,000조를 넘겨요. 근데 메타 플랫폼이 시가총액 지금 규모가 얼마죠? 하여간에 하루에 뭐 2,000조 이상 올랐다고, 2,000억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예? 2,000억이 뭐야? 얼마 올랐다 그랬지? 하여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메타 플랫폼의 흐름까지 메타 플랫폼의 흐름까지 이게 6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의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넘긴 게 애플하고 MS였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세 개였는데 사상 최대를 넘긴 게 이제 더 많아졌죠. 시가총액 1위 MS, 2위 애플, 3위 알파벳 사상 최대치 넘긴 거고 메타 플랫폼도 넘긴 거고 엔비디아도 넘긴 거고 시가총액 4위 아마존 못 넘겼는데 아마존도 이제 엔비디아하고 시가총액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 연말 연초까지도 뭐 엔비디아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난리 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이렇게 얘가 난리 나 있으면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가 나와야 돼요. 15만 원 위쪽 15만 500원이 넘겨져야 되는데 아마 몇 년째 계속 같이 계신 분들 기준에서 윤 정부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볼멘소리 하는 거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 공매도 뭐 금지를 왜 했냐 이런 정도 얘기는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부의 뭐 그게 정부인가? 하여간에 금융당국 혹은 그 금융당국에 어떤 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로가 됐든 누가 있든 뭐 어떤 정책에 대한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 세상에 살다 무슨 저 PBR 종목을 주가를 땡겨 올려라. 그게 처음부터 좀 그걸 아무리 총선 앞두고 급해도 자, 각 기업들이 주주하는 정책을 좀 해라. 다들 죽겠다 헛소리 하지 말고 반도체도 지금 바닥 찍고 돌리고 미국발 호재도 많고 실질적인 긍정적 영향도 있고 주가도 올라왔고 아니 실적 전망치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높여져 있잖아. 그죠? 아니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이닉스가 지금 적자에서 내년 순이익 10조까지 보는데 적자에서 10조. 아니 그 과정 속에서 주주하는 정책 제대로 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29%에서 지금 26%대로 내려와 있어요.
현대차도 우리 주력이고 그 덕분에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도 매우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어? 지금 5.6% 수익이에요. 어? 거래일수 3거래일 만에 2월달 포트가 2월 포트가 이렇게 힘겹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LG화학의 초강세의 흐름에 힘입어서 그 덕분에 예? 이 덕분에 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잖아. 5.6%라는 계좌 수익 범위가. 근데 불만족스러운 거는 IT 쪽의 기준에 저 PBR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아는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기아 PBR이 1배를 넘겼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뭐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주변 왜 옆에서 무슨 조언을 진짜 그따구로 하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편하게 그냥 쉽게 연기금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어? 저 PBR이 아닌 저평가를 떠나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들어올려. 우리 회사 저평가니까 막 내가 주가 막 위로 쌓아 올려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회사가 저평가라고 어? 금융지주사들이 우리 회사 저평가라고 자사주 매입하면서 위로 막 쌓아 올려야 돼? 그거 아니잖아. 뭐 정부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저 PBR 종목 어? PBR 1.1배로 올려놔라. 그거 어떻게 올려놓으려는 거야? 그건 평균치인 거고.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PBR이 47배입니다. 미국 PBR을 뭐 4.7배라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미국은 PBR이 4.7배고 그리고 일본은 1.4배? 1.4배인데 우리나라는 0.9배다. 0.9배니까 최소 50에서 60% 시장 지수를 견인해야 된다. 견인이라기보다는 시장 지수가 왜곡돼 있는 거다. 뭐 저평가다. 올려놔야 된다. 그럼 저 PBR 주만 올리면 되는 얘기냐는 거야. 대표적인 유틸리티 업종만 올려. 기사도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이 IT에 너무 집중됐고 뭐 성장주에 너무 집중돼서 유틸리티 업종이 못 간다고. 미국도 못 가. 일본도 못 가. 엔비디아 PBR이 47배라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잖아 그쪽은. 그러니까 47배 PBR인데 삼성전자 47배가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1.4배? 오늘 또 빠졌으니까 뭐 더 낮아졌을 텐데 뭐 내일 연동되겠죠. 1.48배입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50% 올라온다고 치면 40% 올라온다고 치면 그러면 2배 정도 되겠죠. 엔비디아 47배 대비 2배? 그건 우습잖아. 그럼 삼성전자도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의 기준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자사주 매입도 배당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도 조금 더 강도 있게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라고 사실은 외국인 순매수 1위가 더 이상 뭐 어쩌라는 얘기야. 아우 그 진짜 정책 진짜 IT가 이렇게 눌리니까 좀 짜증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종목별로의 이 수급 범위도 지난해 1월부터 설정을 해드렸는데 자동차의 흐름이 좀 강도 있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4분기부터라고 기준을 잡아서 10월 2일 4분기부터 해서 순매매 금액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은 이렇게 현대차 기아가 1위 2위로 올라옵니다. 지금 IT가 사실은 수급이 정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52주 고가 랠리가 나오더라도 시원하게 못 뻗쳐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 주주환원 정책을 강도 있게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나오겠죠. 당연히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정부가 막말로 뭐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뭐 악을 쓰면서 야 니네 이렇게 안 할 거야 가만 안 둔다 이러진 않겠지만 그 압박을 받겠죠. 그러니까 뭐 기업 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그 전념하지 못하고 부산 엑스포인가요? 뭐 유치하러 막 같이 다녀야 되고 뭐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동네 층배 26.5로 내려왔어요. 29%에서 26.5. 얘네만 못 가버리니까 이번에. 오히려 잘 됐죠. 저기서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면서 들어 올려놓으면은 그렇다면 시장의 지수는 더 가벼워집니다. 시장의 지수가 가벼워야 모든 같이 움직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히 그룹 차원에서 그 주주환원 정책을 내줄 수 있는 위치다. 특히 이제 오늘 기준에 삼성그룹에 대해서 1심 재판 나온 게 이제 정확히 저도 봐야겠습니다만, 한 가지가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한 내용, 주주가치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불법 요인이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인데, 결론은 이제 면죄부를 줬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면죄부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삼성그룹에서는 이제 매번 그럴 때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론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시민단체 몇 군데서 또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또 사회 환원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그룹에서는 일단 먼저 SK그룹보다도. 그리고 이제 SK그룹도 당연히 하이닉스에서도 뭔가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라는 게 뭐냐면, 아니 정부가 무슨 저PBR 그런 엉뚱한 ETF 만들어서 저PBR 종목 사게 하겠다. 한국전력 이런 애들 적자인데 사라는 얘기야. 그럼 아유 답답해 진짜. 유보금에 대한 그 세금 부분 2001년부터 멈춰놨던 거를 주주환원 정책 안 하면은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기잖아요. 야, 유보금에 대한 세금 맥인데 우리 유보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보금 충분히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피자. 뭐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결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뭐 종목별로의 기준보다는 이런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야간에 그 팍스 방송이나 그리고 야간 무방 기준에서 자동차의 기준이라든가 KB금융 같은 경우에 왜 겁을 내지 않고 매수 사인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뭐 현대차 쪽의 매수는 멈춰 드렸지만은 기아를 매수했죠. 또 현대차도 뭐 얼마든지 매수 가능하십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저 주봉에 대해서 우려감 갖지 마세요. 월봉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월봉이 불편하면은 이번 달 한 달 차분히 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월봉이 불편하시면.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보시란 말이에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그 현대차나 기아의 경우가 어찌됐건 작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2위 업체예요. 순이익이 현대차가 12조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50조예요. 응? 아니 개뿔이나 뭐 있어. 현대차가 저 PBR이어서 현대차가 더 간다? 그럼 기아는 못 가는 거야. 이제 1.22배나 얼마 전까지 0.90이었거든요. 0.90. 응?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더 가? 기아도? 아이 더 가야지. 얼마큼? 속단 편으로 미친 듯이 더 가야지. 왜 못 가요, 얘가? 무조건 가는 거지. 왜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실적이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2위인데 시가총액은 무슨 5위, 6위예요? 얘가 NG엔솔보다 못 가야 돼? LG엔솔보다? 시가총액 LG엔솔보다 낮아야 됩니까, 얘가? 시가총액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들이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얘가 올라간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얘네가 자율적으로 올라가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걸 누누이 강조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력으로 25% 비중을 자동차, 완성차의 기준에 꽉꽉 잡아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가총액의 순위가 현대차가 당연히 60조 넘겨야 된다니까요. 60조를 넘겨도 PER이 5배야. 저 PER 종목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저평가, 우리나라 저평가 해소시키는 국면이라면.
저 PBR을 논하는 세상에 어느 시대 뭐 고려 시대 얘기를 하는 거야. 뭐야 진짜 정책이. 아우 화딱지 날라 그래. 우리가 IT 비중 50% 이상을 갖고 있는데. 예? 그거는 어떻게 된다? 분명하게 개선된다는 거야. 그 기회만큼은 놓치지 말자는 거야. 그 기회만큼은. 지금의 기아 현대차 제가 지금 솔직히 강하게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금요일 날 현대차 차익 실현하고 되돌릴 때 저점에서 1% 돌리고 2% 돌릴 때 또 고점 넘길 때 그거 못 잡아드린 거 그게 확 짜증이 나는 거야 솔직히. 예? 현대차 22만 원 갭상승 5% 갭상승에 음봉 떨어지는데 차익 실현 안 해야지. 근데 프로그램 무직하게 막 들어오고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는데 그거를 못 잡아낸다? 그러면 윤정도가 아니잖아요. 음봉 떨어졌다 돌릴 때 절반 돌릴 때 그리고 저점 1% 돌릴 때 2% 돌릴 때 절반 돌릴 때 그리고 시초가 돌릴 때 저거 다 잡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왜 못 사? 오늘의 기준은 이제 기아를 잡아드린 거고 이거 절대 버거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 흐름을 저 강력한 매수를 목요일 날 일단은 어찌됐건 어마어마한 강력한 매수를 잡아들여서 그 수익을 잡아냈다라는 거는 그건 뭐 칭찬받아야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수익의 극대화를 더할 수 있었던 부분을 그걸 놓친 게 조금 좀 짜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부분을 누가 땡겨간다? 당연히 현대차, 기아 또 KB금융도 볼 겁니다만 당연히 IT에서의 흐름이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왜? 얘기했잖아. 정부의 정책의 기준이 뭐예요? 저 PBR 풀 뜯어먹는 소리고 정부가 지금 뭐 PBR 올리자고 얘기하는 거야? 주식시장 견인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어떻게 견인할래? 그 얘기잖아.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 25.5? 아우 동네 창피해. 25.5로 내려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어올리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시장을 들어올리겠다는 거야? 지금 혼자서 올라가서 수명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는 자동차를 더 올리자는 거야? 자동차 더 올리는 건 상관없어요. 더 가도 된다니까. 여기서 단기간에 20%더 올라와도 이상할 거 전혀 없고 삼성바이오로시스 한숨에 넘겨도 전혀 이상할 거 없고 다만 지수의 견인 역할은 시가총액 비율 자체가 2%뿐이 안 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기준에서 시가총액 비중 2.5 둘이 합쳐서 5%뿐이 안 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아무리 용을 쓰고 움직임이 나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5.5가 아니라 26.5. 그리고 당분간 아직까지는 어떤 기준 잡아야 돼요? 완성차는 완성차 위주로만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다못해 현대모비스까지도 아니에요. 완성차 위주로 그렇게 해서 완성차 위주로 보는데 조금 벅차다 이제 숨이 깔짝깔짝 한다 그랬을 때에 조금 쉬어가겠구나. 옆으로 횡보 가격이 이렇게 밀리지도 않아요. 횡보입니다. 이게 밀리겠어? 현대차 지금 이렇게 속된 편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때려 사가지고 들어올렸는데 이게 밀리겠어요? 저렇게 팔라고 해도 이제 팔지도 못할 판인데 저렇게 사갖고 들어왔는데 밀려봐 얼마나 밀리겠냐고. 안 밀려요. 옆으로 횡보 내지는 가격만 조금 많이 눌려봐야 뭐 23만 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에 그때 돼서 완성차 기준이 아닌 이제 장비 소재 부품 업체들 그래도 여전히 완성차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LG화학은 이제 실적주로 놓고 보시는데 다만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하여간에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2차 전지 종목군들 출렁거리며 뭐 선반영이 돼 있다. 개뿔 뭘 선반영이 돼 있어. 거품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거품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어찌됐든 좀 불편하니까 LG화학은 그 부분까지만 먼저 좀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자. 오늘 이제 매수세는 오래간만에 나간 거고. 그럼 이제 주력이 됐고 마지막 이제 IT만 하여간에 조금 서운하신 분도 있고 역정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이래 IT 비중이 이렇게 채웠는데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자동차하고 LG화학에서의 강세 부분에
좀 만족해 하시고, IT는 이거 불질르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하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IT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슈팅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 소부장 쪽이 이미 매집이 돼 있고 긍정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석해서 놓고 보더라도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전체 수급 한번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4시 7분인데 시간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주력주들에서의 가격 반발력이 나와주는지, 또 강세 흐름을 어느 정도로 또 지속을 해줄지, 뭐 그런 부분들만 조금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가 누군지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범위 마감 기준에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좀 놓고 보면서 내일의 흐름도 가늠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자동차 쪽에 현대차 뭐 어마어마하겠죠. 삼성전자 부분부터 이제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수급 범위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는 오늘 보합권에 있었던 게 이제 뭐 그나마 수급이 일부 개선돼 있는 상태이고, 전기가 지금 몇 날 며칠째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 그렇다고 PBR이 높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삼성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전체에 지금 묶여져 버렸고, 한미반도체 그러는 사이에 수급 아름아름 계속 잡아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의 폭발적인 시세 흐름이 실적, 메타의 실적이 어마어마한 것도 있지만 AI에 이제 집중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뭐 4%씩 속된 표로 미친 듯이 날아갔잖아요. 그런 쪽에 하이닉스의 수주, 삼성전자의 수주, 그들의 D램 쪽 매출 대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 거기에 연동되는 한미반도체의 수주. 그러니까 수급은 들어오는데 눌려 있잖아요, 그죠? 응? HPSP의 경우에도 연동 폭격이 좀 보시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20만 주 누적적인 수급이 좀 꼬여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20만 주면은 상장 주식 수의 0. 몇 퍼센트? 0.4% 수준? 0.4% 물량 나오고 4.44를 밀고 내려간다? 과도하죠. 일단은 돌린다 할 때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올 때부터 해서,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터진다 할 때는 좀 소부장 쪽에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강도 있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자동차, 현대차, 기아. 기아의 오늘 수급이 눌림폭 대비해서 수급이 뭐 그렇게 꼬인 게 아니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매우 좋아요, 사실은. 얘가 시가총액 10이었어요. 기아가 10위권 밖에 있을 때 얘가 10이었다고. 언제? 21년도 1월 달까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엇박자로 형성돼 있는데 이제 뭐 슬슬 움직일 수 있는 위치의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LG화학은 어찌됐든 1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돼요, 거래가. 거래가.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리고 HLB가 외국 기관이 매도가 있습니다만 주가는 들어 올려놓고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의 잔량 뭐 일부 있는데 그 시나리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개인들에게 떠넘기진 물량이 밑으로 집어던지는 흐름은 일단 아니었다라는 거에 의미 부여하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단일가 매매 지정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거래 대금에 대해서 고규정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뭐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일단 우리는 HLB 쪽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쪽 정도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로템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현대로템 강세 뛰다가 이제 눌림목 그 흐름에서의 기준, 그 다음에 KB금융의 수급도 지금 뭐 이 정도 수급이 계속 이렇게 이제 거래가 둔화되거나 여기서 더 둔화되거나 수급도 이제 뭐 정체에 빠져들거나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 접어든다는 거죠. 주가가 훼손되면서 미끄러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런 케이스는. 한번 불이 지펴진 흐름에. 차트는 이제 나중에 다 그려서 올려드릴 거고 하나금융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물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삼성물산이 아닌 분류를 정확히 했어요. 뭐 저 PBR주라고 해갖고 뭐 지주사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해드리지 않아요. 지주사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주사가? 응? 한국의 밸류 업체들 무슨 뭐 저 PBR 종목 100개 바보야. HTS 티저도 다 나오는 내용을 무슨 그거를 백서를 만들어서 올리고 ETF 상품을 만들어서 그 종목을 사고 아우 무슨 정책이 그래. 아우 진짜 아우 답답해 진짜.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주주하는 정책의 강화 안 그러면 제재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 끝나는 거지. 무슨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차트 보여드렸지만은 그 수급 범위 연기금의 수급이 지금 저 PBR주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따로 그걸 한번 다 정리해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야간에라도. 연기금이 어쨌든 뭐 갈팡질팡 못할 거 아니야. 정부는 사라 그러고 시장 땡기라 그러는데 그럼 시장 땡기는 거 삼성전자 땡기면 되는데 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 저 PBR 주를 사려니까 야 이거는 무슨 뭐 야 지주사를 사야 돼? 야 이거 뭐 야 한국전력 사야 되냐? 지들끼리 정신 없겠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될 거를 주주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에. 응? 그 연기금도 얼마나 좀 헷갈리겠어요. 응? 그래서 쭉 일단은 PBR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전혀 미국 쪽은 오히려 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응?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오늘 이제 전량 차익 실현된 걸로 그죠? 아마도 고점을 다시 또 치고 넘길 걸로 보여지는데 수급이나 모든 부분이 또 오버슈팅도 나올 거고 거래가 없어서 우리는 이제 제한적으로 그리고 개별 종목 갖고 계시면서 이제 질문 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주력으로 옮겨 오시고 왜 주력이 있는데 꼭 보면 이제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 매매한다고 다른 쪽 보시고 하는데 저는 조금 그게 조금 여러분들 매매 패턴이 조금은 바뀌어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찌됐건 주력이 대형주가 극대형주가 싫다라고 하시면 또 질문 주시고 그 변동성 종목에서도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안정성이라도 더 큰 쪽, 응? 그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어차피 우리가 들어간 고용 SFP 반도체 뭐 이런 기준이지만 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일 같이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엔캠 봅니다. 엔캠 기준에 결국은 개인들만 산 거잖아요. 결론은 외국인 산 거 뭐 기타 법인이 팔았을 것 같고 그죠? 기타 법인 10만 주. 저 물량 바지를 종가 올라왔다고 우리도 뭐 올라왔으니까 땡큐 한다고 좋아하는데 맹신을 하니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기술적인 범위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대처하면 되는데 그냥 막연히 뭐 선대인 소장이 얘기하고 김석일 소장이 얘기하고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 얘기해서 2030년에 저게 20조의 매출을 넘길 거래요. 뭐 주가가 30만 원 갑니다. 50만 원 갑니다. 그리고 이제 파킹 박혀 있는데 저거 물량 어떻게 정리할 건지. 뭐 우리는 뭐 우리대로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수익만 내면 되니까요. 뭐. 자,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시간에서 등락률이나 거래량 종목은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거래대금을 실어주면서 끌고 올라가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나 해가는 이쪽이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말씀드린 거죠. 그 눌림목의 기준이 이렇게 뭐 많이 벅차거나 버겁거나 형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가격 조정이 깊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변동이 나오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차트 만들어서 다시 올려놓을 거니까 야간 방송에서 참조하시고 됐죠?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뭐 애매모호한가요 내용이? 전체적인 시황 전략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전체 틀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의 경우는
좀 많이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정리를 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도 이제 주력 그 자동차 또 LG화학에서 좀 강세를 띄워줘서 뭐 변동성 종목에 손절한 종목도 꽤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커버가 되고, 또 지금 기준에서 충분히 또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체, 그리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뭐를 얘기했잖아요. IT 쪽에 주주하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그룹이 오늘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어, 그렇게 해서 삼성그룹 쪽에서 먼저 나오든 뭐 SK 하이닉스 쪽에서 먼저 나오든 주주하는 정책까지 포함이 되어 주면, 지금 뭐 미국의 저 폭등장에 IT의 저 초강세장에 어찌 보면 진짜 바보들도 아니고 정책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IT가 지수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상황에 소외되어 있던 자동차 변동성 확장 부분을 끌어내줘서 그거는 고맙다 할지라도 이게 뭔 짓거리냐고. 지수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에 저 PBR 운운하다 보니 그렇게 해버리다 보니 이게 뭔 짓거리냐고. 쏠림 현상 때문에. 아휴, 제가 청와대로 부름을 받아서 가서 조언을 하고 오든지 금융당국에서 불러서 조언을 해주든지, 하여간에 나쁘진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정부는 시장을 견인할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명분은 없어요. 시장이 뭐 폭락한 것도 아닌데 왜 글로벌 시장보다 저평가라고 이걸 인위적으로 들어오는다, 그건 아니지. 자연스러운 시장의 기능을 해주는 게 맞죠. 결론은 정책에 대한 힘이 매우 크다라는 거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합니다. IT 쪽의 기준을 잘 설정하시라는 거.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최근 주말 뭐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질문 주시는데 라이브 방송 제가 진행해 드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라이브 방송 보시고 상품 알게 되셔서 오신 건데 질문하지 마시고 가입하시면 되죠. 그냥 바로.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영상 있고, 저걸 안 끊어놨네. 저거 영상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끊어놓으세요. 응? 지금 바로 끊으세요. 바로 끊으시고 저쪽 그 오후에 근무 출근하시는 분들 그 바로 옆에 컴퓨터 있지. 본인들이 끄세요. 본인들 업무로 설정해 놓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내가 좀 업무를 다시 줄 테니까 오후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확인 매일매일 해서 틀어져 있으면 끊으세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구혜림 씨는 지금 퇴근했나? 나 미팅 좀 하려고 그랬더니 출근이 몇 시인데 퇴근이 되는 거지? 출근이 몇 시인데 퇴근이야? 4시간 근무인데 출근이 1시에 출근하시는 거 아니야? 12시에 출근하셨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 몰라서. 응? 1시 16시가 4시간 근무야? 근무하지 말라 그래. 그거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왜 그렇게? 왜 3시간이야? 4시간 근무한다며. 응? 자, 유튜브 오셔가지고 뭐 녹화하면서 이런저런 내용 다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마이크 끄고 저쪽 가서 막 미팅하고 막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이 종목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존장에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고 자꾸 전화 주셔가지고 뭐 라이브 방송은 뭐예요? VIP는 뭐예요? VIP는 교육방,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으로 뭐 실시간 떠나갖고 실질적인 뭐 수익 내시는 방,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응?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시고 VIP 방이나 이제 뭐
문자방 같은 경우는 잠시 오픈해 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가급적이면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 자산 여력이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VVIP 방으로 한 달을 건너시더라도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도 설명 이렇게 짧게 하잖아. 그냥 그죠? 저도 그냥 짧게 하잖아. VVIP 방은 그냥 1억 이상이신 분들 오시고,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단가가 비싼데. 그럼 VIP 방은 뭐냐? 저 같아도 뭐 왜 VIP 방 가지 왜 VV를 오겠어? 처음에 모르면. 응? 왜 VIP 방은 교육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 그리고 지금 이 내용도 디자인도 좀 바꿔주고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디자인하신 분도. 응? 저 그래프 하나 그려놓은 게 다가 아니잖아. 며칠째 됐잖아 지금.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